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과 함께하고 싶은 서호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월 16일 관세청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에서 우리가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고르면 기억,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은 기본적 권리와 기본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맞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니은 기본적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의 세 가지뿐이다. 아니죠, 뭐 더 있죠. 뭐도 있습니까? 뭐 청구권도 있고, 그죠? 뭐 참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디귿, 납세, 국방,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다. 맞죠? 그다음 리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자진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권리에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부르고 기본권이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자연권 사상, 그죠? 하늘이 주신 인간의 권리, 본래부터 자연상 존재하던 권리들. 두 번째가 뭡니까? 실정법 사상이 존재하고, 실정권, 실제로 범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고, 기본적으로 실정권에 가장 해당하는 것들은 사회권이라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으로 한다? 그 나라의 각각의 지정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애들이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권을 대표적인 실정권으로 본다라는 거고, 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에는 납세, 근로, 국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의무, 환경, 근로, 교육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 뭐 자유권이다, 평등권이다, 참정권이다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에 다음 중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과 지급의 차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국제수지 항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지하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어떻습니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중에서 특히 뭐 오차 및 누락 준비 자산 증감은 빼고 이 두 가지인데, 경상수지는 또 나뉩니다. 상품수지, 물건을 팔고 사는 것, 자동차 수출 수입. 그 다음에 소득수지. 소득수지는 뭡니까?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이자라든지, 노동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운송, 보험, 여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상 이전 수지. 경상 이전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내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말한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은 어디 들어갑니까? 소득 수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우리가 자본 수지도 뭡니까? 뭐 투자 수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수지가 있고, 투자 수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어떤 나라의 땅을, 건물을, 공장을 직접 세우는 것. 간접 투자는 뭡니까? 파생상품, 뭐 주식 같은 걸로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조금 헷갈릴만한 것들 이런 거 있죠. 주식 투자는 간접이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 수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수지에는 뭡니까? 특허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특허권의 사용료, 로얄티 같은 것들은 어디? 서비스 수지에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 사항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써드릴게요. 이거는 특허권, 사용료,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특허권, 구입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갈 수 있겠다. 그 다음 보시면 3번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죠. 그럼 우리가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과 연결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행정상 손해배상. 그럼 1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법행위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요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동시에 배상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불행이라고 쓰니까 좀 그러네요. 불법행위 관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를 포함한다. 당연히 맞겠죠. 영조물이라는 건 뭐 육교 같은 거 뭐 이런 거고요. 3번 통설에 따르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모두 인정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국제평화의 원리가 있어요.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즉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을 피해를 보상하거나 여러 가지 대우를 해주는 거지, 다른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만 혼자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중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외국인의 대우는 항상 따라져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선거권 같은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고요. 특히 국가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헌법에 대한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기본권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국제수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상황들. 근데 지금 최근에 옛날의 기출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항목을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팩트 문제가 좀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의 항목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